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신과학과 전문의 전미경 씨가 쓴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사랑도 상처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결핍의 욕구이고 두 번째는 욕망의 욕구입니다. 결핍의 욕구는 부모에게 감정적인 배려를 못 받고 큰 사람은 상대방의 애정을 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금세 커집니다. 욕망의 욕구는 내가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가와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행복해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랑은 예측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로 경멸과 냉소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냉소는 만사의 부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10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인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건 나의 은밀한 부분을 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친밀감과 신뢰와 애정이 깊어질수록 자기 공개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내가 자기 공개를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비례해서 자기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공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회피형 애착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피적이거나 양가적 애착을 가진 사람도 노력 이하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정적 애착은 나를 넘어서 나의 연인에게도 안정적 애착을 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과는 건강하게 싸우고 화해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즉, 비폭력 대화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하면 좋은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챕터 2.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닮았다. 우리가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관계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퍼주는 사랑, 과도한 헌신은 온전히 내가 소멸되고 파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행복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수치심을 나누는 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내가 나를 숨기고 회피하면 연인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친밀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나은 연인 사이의 자기 공개는 필수입니다. 기적이란 부족한 나와 내가 만나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외로움, 미칠 듯한 감정,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건 상대방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결핍의 동기로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성장의 동기로 사랑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주기 바라는 사랑은 행복한 황홀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지독한 고통을 맛보게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죽음보다도 고통스럽고 독약보다도 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전부이듯이 그에게도 내가 전부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광박적 사랑으로 도를 넘는 의심과 집착,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소유욕을 나의 연인을 나에게서 달아나게 합니다. 과한 질투와 소유욕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소유욕이 과한 사람이라면 나의 열등감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챕터 3. 뜨거움보다 소중한 건 나다운 온도다. 내 연애를 삼각형으로 그려봅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가지 요소로 그 변화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세 요소가 같은 크기일 때 안전하고 바람직한 사랑이 되며, 친밀감만 있으면 우정이 되고, 열정만 있으면 짝사랑이 되고, 헌신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친밀감과 열정이 있으면 낭만적 사랑이고,
친밀감과 헌신이 있으면 우애적 사랑이며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허구적 사랑이라 합니다. 계속 설레는 사랑을 하기 위한 심리학으로 연인 사이에 긍정적 환상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썩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을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타인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연인 관계에서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연인이 그만큼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만큼 베풀면서 연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건 내 행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온도를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정한 위로법으로 심리적 가시성이라는 심리 원칙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타당화하며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내 연인은 세상에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챕터 4. 덜 아프고 더 나은 안녕을 말하는 법. 이별 후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가 회수 안 된 마음이고 우리는 이를 미련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의 SNS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의 제1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인 권리입니다. 잠수 이별을 당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잠수 이별을 당하는 사람의 정신을 해치고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며 그 기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수 이별을 당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과 결별을 한 것을 잊으십시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사람과 여기서 인연이 마무리되니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고 당신은 열심히 사랑을 한 것밖에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이별에서 애도의 5단계로 1단계는 부정입니다. 설마 진심으로 헤어지자 했겠어?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단계는 분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3단계는 타협입니다. 내가 노력할 테니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노력하면 연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는 우울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은 바뀌지 않으며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홀로 집에 박혀 괴로움을 달랩니다. 5단계는 수용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하면서 결국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련에도 공감을 보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성장의 기회가 옵니다. 사랑이 끝나면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와 나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 다른 사람과의 힘든 이별을 지금 이 사람과 행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기존 세계관을 수정해 나가며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챕터 5. 사랑에 빠질 때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들. 사랑의 조건이 붙어도 될까요? 나를 보고 나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든 타이밍이든 서로의 애정이든 연인과의 미래가 망설여진다면 그는 나와 진정한 인연은 아닙니다.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심리적 가시성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정서적 결이 같다는 것으로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해주고 내가 기쁠 때 기뻐해주고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적인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가뿐히 걷어차 주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 좋습니다. 결혼 전에 어디까지 겪어봐야 할까요? 어떤 연애도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심할 당시 서로를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며 사랑할 줄 아는 이에게 행복의 한계선은 없습니다. 인연을 만나는 여가망 이론을 소개하면 존경, 근접성의 여가망, 매력의 여가망, 사회적 배경의 여가망, 의견 일치의 여가망, 상호 보완의 여가망, 결혼 준비 상태의 여가망을
거쳐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는 유사성, 상보성, 상호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상보성입니다. 상호 보완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필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가능합니다. 결국은 나만의 매력을 혼자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챕터 6. 당신도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들로 자기 성찰은 내 인생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내가 인생의 크나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정신없이 몰입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인생에 한 명을 있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 또한 과거의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색깔 또한 다릅니다. 내가 나의 연인의 감정 기복이나 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 연인의 유무에 좌우되는 존재는 아니면 나 자체만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 친해진다는 것은 열린 창이 상대방을 향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공개가 진행될수록 비밀의 창, 보이지 않는 창, 미지의 창, 영역이 줄어들고 열린 창이 영역이 커집니다. 당신의 마음속 창문에 가장 환한 불빛이 켜지기를. 지어본 적 없는 표정으로 활짝 웃고 천하무적이 된 것처럼 힘을 빼고 외로움도 불안도 첫 떨림처럼 함께 끌어안고 사랑이라 내뱉기 전까지 닿지 못했던 두 손끝 그 망설임조차 모두 다 고마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를, 그런 당신이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